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마케팅할 때 전략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3번이 틀렸어요. 가격 전략에서 우리가 특정 소매상이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고 싶다면 저가격 전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익 증대를 하면 고가격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번 소매상의 상품 전략은 표적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 믹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마케팅 믹스의 정의예요. 우리가 소매상의 상품 전략,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요, 고객에게. 이럴 때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 표적 시장의 그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 판매 전략을 개발하고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 이마트 막 이런 데 있죠. 거기서 PB, 프라이빗 브랜드, 영어까지 외워두세요. PB 브랜드를 출시해서 좀 가격을 적게, 낮게 해서 저가격 OEM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요. 촉진이라는 제도도 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소매상이나 상품을 인지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소비 활동을 촉진이라고 얘기하고요. 광고, 인적 판매, 판촉 홍보는 대표적인 촉진 방법 중에 예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 이제 PB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격, 저가격, 그 다음에 촉진에 대한 개념, 이렇게 이제 뽑아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53번 경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가 경쟁하면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좋은 경쟁들 아니면은 업체 간의 경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53번의 답은 2번인데요. 자, 수평적 경쟁의 예로, 수평적 경쟁, 자동차 제조사 간, 그다음 배관 공급업자 간, 그 슈퍼마켓 간, 비슷한 것끼리 경쟁하는 게 이제 수평적 경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업체 간 경쟁도 있죠. 업체가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경로 수준에서 다른 형태의 기업 간 경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제조사, 슈퍼마켓,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업체 간 비슷했을 때 그때의 경로 수준에서의 경쟁을 의미하고, 리얼 수직적 이제 경쟁은 뭔가 단계가 있죠. 우리가 물건 판매할 때 제조업자, 도매상의 소매상, 이렇게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의 경쟁을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한 얘기고요. 디귿이 왜 틀린 거, 리에도 틀린 건데, 최근 업체 간 경쟁은 정통적인 매장 위주 판매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쉽게 틀린다고 체크할 수가 있는 게, 전통적인 매장 위주에서 발생하는 거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미음 경로 간 경쟁이란 불완전한 경로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저 위에 보시는 게 경로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경로 간 경쟁이 아니라 수직적, 오늘 호평적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디귿이 명확하게 틀린 걸 체크하시면 이제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55번 소매 업체의 상품 구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소매 업체 사장님이에요. 그럼 상품을 모를까? 그때 고민을 하시겠죠. 그럴 때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 취급할 상품 목록을 할 때가 바로 상품 구색 계획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상품 구색 관련해서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중에 이거는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7번이에요. 자, 다음 글상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두 소비자의 구매 행동 기술을 가장 적절하게 한 용어는, 결혼을 앞둔 김똥똥군은 미음 양은 새로 마련한 실험살림 집 주변의 여러 가구점들을 돌아보며 구입할 가격을 살펴보았다. 둘러보았죠,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조업체 가격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가격 목록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어요. 실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쇼루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5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정리하시면 이 예시가 뭐 어떤 거 나와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실제 보고서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쇼루밍. 그리고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본 다음에 모바일로 구매하는 거는 이제 더 세부적인 상황이죠. 모루밍이고요. 웹로밍은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 타타지 뒤친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가는 거에서, 쇼루밍과 웹로밍은 이제 반대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역모루밍, 역쇼루밍도 각각의 반대 용어입니다. 58번 POP, 포인트 오브 퍼체스, 이거 꼭 영어도 기억하시고요. 그 유형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보면 초등학생들 이제
각각의 POP 막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것들은 왜 하냐 했을 때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판매促進하는 이런 예쁜 글씨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그런 글씨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 각각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강렬하게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는 유인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광고도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예쁜 글씨 보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 보니까 뭐 싸게 판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3번에 들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광고 POP물은 쌓임물처럼 장기간 사용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특정한 뭔가가 나왔을 때 단기간 사용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효과적인 안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에 대한 상품의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고요. 이 POP 메시지는 알기 쉽고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뭔가 시각적으로 좋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 보디카피, 그래픽 예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62번 상품 기획 또는 상품화 계획으로 들리는 머천다이징. 머천다이징이 한국어가 상품 기획, 상품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상품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머천다이징의 성과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기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고 총 이익률은 이제 하기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천다이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MD라고 하거든요. MD는 해당 카테고리 소속된 소속 포분류, 세분류, 이제 SKU 이것들을 관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유닛, 각각의 유닛을 관리하고 이 유닛의 가장 말단의 상품 분류에 대한 추적 관리가 용이하는 거는 식별 관리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고 이걸 찍어서 이 상품은 어디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의 문자, 숫자, 기호에 표기되며 구매자나 판매자가 이 코드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상품을 이제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자, 5번이 틀렸는데요. 일반적으로 SKU는요, 우리가 보통 점포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리하는 식별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소 코드.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물품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QR코드, 바코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64번 다음 글 상자에 설명된 진열 방법은 진열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진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형 진열, 개방. 그래서 이제 니은이 개방형이고요.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니은이 개방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 계열에 속한 상품들을 분류하여 진열하는 방식. 계열에 이제 대하니까 이제 우리가 디귿 이제 상품의 계열에 속한 상품을 분류하여 진열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리을 우리가 라이프스타일형 진열이 있고요. 라이프스타일 내 진영이 있고 이제 미음 주제별형 진영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64번에 1번 연관된 상품을 하나의 세트로 진열하는 조정형 방식 요게입니다. 이건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어서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64번의 답은 1번입니다. 66번 표본 추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항상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층화 표본 추출법, 편의 표본 추출 방식, 판단 표본 추출 방식, 할당 표본 추출 방식 등 이렇게 추출 방식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판단 표본 추출 방식인데요. 조사자가 모 집단을 사전에 이제 베타적인 몇 개 집단으로 나누고 사례를 표본으로 정한 추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이 이렇게 무작위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판단 표본 추출 방식은 이제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67번 경로 구성원의 성과 평가 기준과 성과 척도에 대한 걸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경로 구성원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매출 성과, 판매 능력 성과, 재고 유지 성과 등을 우리가 척도, 이 기준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67번에 4번 재고 유지, 이건 시장 점유율은 매출 성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매출 성과는 총 이익, 판매 할당량,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얘기고 판매 능력은 판매 원수,
수, 판매원의 비율, 그리고 재고 유지는 평균 재고량, 평균 재고 유지율, 재고 회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 할당량 요거 부분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것도 여기 체크해서 이 문제 자체를 익숙해 보세요. 70번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이 되었을 때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그런 이제 본부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받아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개설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뭐가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 본부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개발한 사업의 상품 경영 방식으로 인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명도가 높은 상품명을 용이해서 초기부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죠. 본부가 계속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 여건의 개발도 하고 본부가 점포 개설, 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해서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각각 지역 안에서 판매 활동에만 이제 전념할 수가 있죠. 3번 본부가 일괄적으로 매장의 종업원을 채용 관리하고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점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